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 이의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분인데 A씨는 2023년 9월경 은행으로부터 이제 은행 계좌에 있던 돈 중 약 5,400만 원이 압류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A씨가 확인해 보니까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2023년 7월경에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요. A씨가 이제 실수로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원래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죠. 확정돼서 그걸 집행권원으로 해서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가 예금을 압류한 거였어요. 이제 원리금은 더 많은데 그 계좌에 5,400만 원을 압류를 했는데 딱 이제 걸린 거죠. 이제 A씨는 이제 5,400만 원이 출금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이제 A씨가 이제 기억이 부정확했는데 저희가 지급명령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채무였어요. 오래된 채무였고, 원래 과거 소송 내용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소송 내역을 쓰게끔 보통을 써요. 보통 기재로. 어떤 소송이 있었고, 이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서 과거 소송 내역이 만약에 없다 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는 이걸 5,400만 원만 빼가고 나머지 원리금은 면제를 해주겠다, 합의를 보자라고 했는데 한번 소송을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맡겼죠. 법률사무소에 맡기고 이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강제집행 예금을 빼가지 못하게 하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려면 집행 권한이 있는 만큼 현금 공탁을 해야 돼요. 약 5천만 원 정도의 현금 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기면은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자 포함해서.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구이의 사유는 일단 보통 이럴 경우는 추상적으로 적어요. 뭐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자세한 거는 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보고 판단하는 거죠.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대출 계약서라든지 대출금 송금 내역이라든지 원리금 변제 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쫙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대출 계약서의 도장이나 그런 게 맞으면 대출한 걸로 보여지고, 그럼 대출 계약서에서 기한이 도래했다. 그럼 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뭐 다른 뭐 소멸시 중단의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뭐 원리금을 변제했느냐, 그런 걸 다 따지는 거죠. 다 따져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안 됐다, 아니면 과거 소송 내역이 있냐 없냐, 그때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는데 이제 제네시스 유동화 전문위원회 한참후에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우리의 청구를 모두 다 인정한다. 즉 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해 권고 결정으로 지급 명령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지 않겠다. 대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해달라. 답변서를 제출해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을 받은 사안이에요. 결국 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가니까 관련 서류를 다 찾아봤겠죠. 이게 대출 계약서가 있나 없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가 아닌가. 근데 아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까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해서 결국은 저희가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원칙적으로 5,4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원리금 면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으면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저희랑 상담을 받아보고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사건을 맡겨서 결국 좋은 결과가 있었던 소송이에요. 근데 요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저희 법률사무소의 이 대부업체라든지 유동화 전문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양수금 관련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근데 10건 정도 상담을 해보면은 뭐 하루에 10건 상담할 때도 있고 거의 이것처럼 뭐 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게 좀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열에 한 두세 건도 안 돼요. 두세 건, 2건 되나? 대부분 왜냐면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는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원금,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합의를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리고 일단 과거 소송 내역을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다 보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가끔가다 특이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법률사무소까지 속여가면서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가다. 왜냐면 과거 소송 내역을 이제 조회를 뭐 해서 먼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항상 말해요. 뭐 어디 뭐 유한회사든 뭐 대법체들은 연락을 받으면 그쪽에 문의를 해서 과거 소송 내역 사건 번호를 모두 다 알아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거에 대응 방법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건지 뭐 출석만 해달라 뭐 제가 출석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하는 건데 근데 뭐 사정을 해서 위임을 받아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똑같은 채권 채무 관련해서 소송이 여러 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건이 있었고 추한항소를 해서 이미 최근에 소송에서 추한항소를 해서 각하 판결까지 받았고 하는데 아니 1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이미 최신 판결은 났고 이 10년 전 사건에서 추한항소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불복하게끔 해달라.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소송에 대해서는 저한테 완전히 말도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변호사를 속이면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되세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슨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저한테 연락했던 분이 의뢰인 분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사무장이거나 불법 사무장이거나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수금 청구 소송에 관련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분들도 계시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인 것처럼 이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의뢰인분을 속여서 변호사법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가장 정확한 거는 변호사 이게 소송을 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금액이 5,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400만 원이면 소송을 안 하고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소송을 했고 지급명령까지 검토를 했고 지급명령 내용에 과거 소송 내용 안 나오고 제네시스랑 통화해 보니까 그런 것도 별로 말 안 해주고 그러면 소송을 해야죠. 근데 뭐 다른 걸 뭐 계속 문의를 와요. 이건 왜 소송이 안 되냐? 맡아달라. 뭐 다른 변호사는 된다고 한다. 그러면 된다고 하시는 변호사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건 상담하면 한 소송할 만한 건 2건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이제 너무 소액이거나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변호사들이 뭐 무조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그런 상담 내용을 좀 조심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